2022년 현재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7억 8천만 원대, 2015년 12월 기준 평균 매매 가격 3억 6천만 원대, 7년 전 4억이면 목동, 분당도 들어갈 수 있던 시기입니다. 내가 이때부터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수년간 계속된 수도권 상승장을 직접 경험하면서 만약 과거와 같은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수도권에서 하락률 높은 단지들을 서치해봤습니다. 12월 2일자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하락률이 가장 높았던 10개 단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중에는 7년 전 가격으로 돌아온 아파트도 있습니다. 영상 후반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GTX 호재가 결국 어떻게 추락했는지, 지금 수도권 부동산이 맞고 있는 현실을 직접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10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10위는 화성시 동탄 1신도시 능동에 있는 동탄 숲속마을 능동역 리체더 포레스트입니다. 단지명이 참 어렵네요. 2008년식 562세대입니다. 위치는 동탄 1신도시 메인 입지인 반성동에서 거리가 다소 떨어져 있는 능동 끝자락에 있습니다. 오히려 병점동과 붙어있는 이 단지는 근처에 학교들이 많지만 학구도상 여기 한마음초로 자녀들이 통학해야 합니다. 아파트 이름에 걸맞게 숲세권이라 주거 쾌적성은 좋습니다. 반면 편의성은 떨어집니다. 보통 이렇게 쾌적성이 좋으면 편의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반대가 됩니다. 둘 다 만족하는 대표적인 곳이라면 서울 한강변 아파트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들로 동탄 신도시를 통틀어 가장 시세가 저렴한 단지 중 하나입니다. 한 가지 호재가 있다면 단지의 동북쪽 독재로 사거리에 인덕원과 동탄을 잇는 인동선 능동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35평은 작년 9월 6억 5천만 원으로 최고가 거래가 있었는데 지난달 3억 6천5백만 원에 실거래되었습니다. 직거래는 아니었고요.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최저가 매물은 4억 2천만 원, 전세는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단지 중에서 가장 가격 방어를 잘했는데 그래도 하락률이 마이너스 43.8%나 됩니다. 영상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률은 점점 높아집니다. 9위는 화성시 목동에 있는 한신더 휴입니다. 이번엔 동탄 2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시겠지만 동탄 2는 동탄 1보다 시세가 높습니다. 동탄 2 메인 입지는 청계동, 그 중에서도 여기 동탄역이 코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GTX와 인동선, 동탄 도시철도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소개하고 있는 한신더 휴 아파트가 동탄 도시철도 205역과 206역 예정지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율초와 동탄 목동중이 단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동탄 2신도시에서 핵심 위치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 최근에 조성된 만큼 주거 만족도 면에서 우수할 거라 생각됩니다. 이 아파트는 2018년식 930세대입니다. 작년 10월 33평이 8억 9백만 원으로 최고가 거래가 있었는데 지난달 4억 5천만 원에 실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44.4%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최저가 매물은 6억, 전세는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실거래와 가격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탄 1과 동탄 2가 나란히 10위, 9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8위부터는 위치는 생략하고 하락률 위주로 빠르게 소개하고 영상 후반에 7년 전 가격으로 돌아온 아파트와 하락률 1위 단지 입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8위는 이번에도 화성시지만 동탄은 아닙니다. 1호선 병점역 주변 병점동 구축밭에 있는 병점역 센트럴 허브시티입니다. 2004년식 1499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이 아파트의 33평은 작년 9월 6억 3,500만 원의 최고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달 3억 5천만 원의 실거래가 나왔습니다. 국토부 자료로 보니 직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중개거래로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45%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최저가 매물은 3억 5천만 원, 전세는 1억 9천만 원입니다. 최근 실거래와 매물이 같은 가격입니다. 따라서 더 낮은 실거래가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성시가 주로 나왔는데 7위는 좀 더 올라가 의왕시로 가보겠습니다.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모락산 현대입니다. 의왕시는 입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인덕원, 평촌역 내선동이 가장 비싼 편입니다. 반면 모락산 현대가 위치한 오전동은 의왕시에서도 저렴한 편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2년식 1614세대의 대단지입니다. 작년 10월 33평이 7억 5천만원의 최고가 거래가 있었는데 지난달 4억으로 실거래 신고가 있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47%로 7위를 차지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최저가 매물은 5억 2천만원, 전세는 3억 1천만원이었습니다. 6위는 용인시 수지구 축전동에 있는 꽃매마을 현대홈타운 4차 3단지입니다. 2004년식의 770세대입니다. 이 아파트의 33평은 2021년 7월 8억 6,900만원의 최고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 4억 6,150만원으로 실거래가 나왔습니다. 작년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47%입니다. 7년 전인 2015년 11월 4억 6천만원으로 거래가 있었는데 거의 근접한 가격이네요.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있는 최저가 매물은 6억 7천만원입니다. 전세 최저가 매물은 4억 3천만원입니다. 물론 이 단지가 서두에 말한 7년 전 가격으로 돌아온 아파트는 아닙니다. 국토부 실거래 신고가 직거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고된 가격이 지금 나와있는 최저가 매물과 꽤나 가격 차이가 있어서 현재 시세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은 단지들 중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5위는 시흥시 백옷동에 있는 시흥 백옷 중흥 S클래스입니다. 2019년식 1208세대입니다. 이 아파트의 34평은 작년 7월 8억 7,500만원의 최고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4억 5,500만원의 실거래가 나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직거래도 아니었습니다. 하락률은 무려 마이너스 48%나 됩니다. 네이버 부동산 최저가 매물은 4억 7천만원, 전세는 2억 2천만원입니다. 실거래와 최저가 매물이 거의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이제 5위까지밖에 오지 않았으니 긴장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4위는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입니다. 2018년식 2467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작년 10월 최고가 8억 5,500만원에 실거래됐던 84 타입은 이번 달 4억 3천만원의 실거래가 있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49.7%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최저가 매물은 5억 7천만원, 전세는 3억이었습니다. 이번에 찍힌 4억 3천만원의 실거래는 직거래로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시세 대비 매우 낮은 가격이긴 하지만 11월에도 4억, 10월에도 4억 1,500만원의 실거래가 있었습니다. 이런 직거래가 증여나 탈세 목적이라며 시세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직거래를 바로 시세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거래를 특수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분위기에 직거래 신고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의미 있어서 감안하고 보고 있습니다. 아예 배제하는 것보다는 함께 보는 편이 분위기를 실감하는 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3위 이어가겠습니다. 시흥시 백옷동에 위치한 시흥 백옷 C1 호반 서밋플레이스입니다. 2019년식 890세대입니다. 이 아파트의 35평은 작년 7월 10억의 최고가 거래가 있었고 바로 지난달 4억 8천만원의 실거래가 있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52%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최저가 매물은 5억 9천만원으로 실거래와 1억 정도 격차가 있습니다. 전세는 2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 2위입니다.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1단지입니다. 2005년식 436세대인 이 아파트의 33평은 작년 9월 최고가 5억 4,300만원에 실거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억 6천만원의 실거래가 나오면서 하락률 마이너스 52.1%를 기록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총 13층 중에서 9층이 2억 6천만원에 거래된 건데 국토부 자료를 확인해보니 직거래는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7년 전인 2015년 11월에 실거래된 가격대를 보시면 저층 위주의 거래도 2억 3, 4천만원에 거래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된 층수를 감안하면 지금의 실거래가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7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 진안동이라는 곳이 화성에서 1호선 병점역 라인에 위치이긴 하지만 월드메르디앙 1단지 아파트의 입지는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1호선 병점역을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애매한 위치, 사방에 포진되어 있는 수원, 화성, 오산에 새로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들에 맞설 경쟁 요소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7년씩이나 과거로 돌아간 이유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하락률 1위입니다. 그 아파트는 바로 일산 백석동에 있는 일산요진 Y시티입니다. 2016년식의 2404세대 최고층 59층의 대단지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서울 3호선 백석역을 도보권에 두고 있고 벨라시타라는 쇼핑몰을 슬리퍼를 신고 이용할 수 있어서 주거 편의성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단지 바로 옆 터미널이 있다 보니 홈플러스, 메가박스, 롯데아울렛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뒤쪽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인 일산병원이 있고 단지 앞 길 건너에는 코스트코도 있습니다. 살기는 굉장히 편하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백석역에서 3호선을 타고 한정거장이면 쿼드러플 역세권이 예정된 너무나도 유명한 대곡역이 있습니다. 현재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운행 중인데 강남 삼성역까지 연결될 GTX A 노선이 공사 중입니다. 또한 부천 소사, 김포공항, 일산을 잇는 서해선이 내년 개통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서북부에서 교통의 허브가 될 곳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유들로 한때 대곡역 주변은 수도권 상승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중 한 곳인 일산 요진 Y시티는 작년 8월 35평이 13억의 최고가 거래가 있었죠. 서울로 가는 교통, 특히 GTX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거의 서울 아파트 못지않은 가격으로 올라갔습니다. 작년 거래된 가격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12억대 거래도 제법 많았기 때문에 이 13억이 유독 비싼 거래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 무렵 호가 15억 이상으로 나온 매물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지난달 5억 6천만 원의 실거래가 찍히면서 하락률 마이너스 57%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다른 실거래와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직 시세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작년 뜨거웠던 만큼 더 차가워진 곳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파트를 살 때 호재에 크게 반응합니다. 보시다시피 웬만한 수도권에서 교통호재 하나쯤은 다 있기 마련인데도 말입니다. 서울이 좋은 건지 서울로 가는 교통이 좋은 건지 혼동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시기가 오니 좀 더 명확히 구분이 되는데요. 상승장에서 이 GTX라는 강력한 교통호재는 기름 붓는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1위 단지에서 보셨듯이 말입니다. 호재는 꼭 이럴 때, 모두가 거품이었다며 거들떠도 보지 않을 때 관심 가지는 편이 좋습니다.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안 좋은 평가가 주를 이룰 때여야만 실거주가치 있는 그대로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이죠. 모두가 하락을 외칠 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반 매매든 경매든 분양권이든 더 많이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비로소 기회의 힘을 알고 잡을 수 있겠죠. 현명한 분들이라면 제 말에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말을 지금 당장 사야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시겠죠.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하락단지들을 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면서 다음 상승장에서 더 높게 상승할 아파트가 어디일지, 내가 가진 자본금으로 어떤 곳이 가장 최선의 선택일지 공부해 나가면 분명 내 집 마련에 있어서도 투자에 있어서도 기회를 잡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파트 서치였습니다.